자, 11월 1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4,5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 구간 안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구간을 좀 벗어나는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2시가 지나서 11월 2일 오전 3시경에 금리 결정 발표가 있죠. 그리고 FOMC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현지 시간으로는 1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약 한 2시간 30분 뒤인 9시 30분에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미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이 금리 결정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채 발행 계획 발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이 왜 지금 금리 결정보다 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간단히 차트를 보시면 차트는 횡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멀리서 볼게요. 멀리서 우리가 주봉 캔들로 봤을 때 EME 리본선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정배율로 가는 이 움직임과 여기에서 뒤집히는 구간이 빨간색 구간으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여기서 뒤집힌다라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이 이제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 뒤집힌 모습이 원래 하락의 초반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뒤집혀지고 하락이 진행되다가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초록색은 다시 한번 이게 뒤집히면서 정배율로 맞춰졌을 때 상승 쪽으로 갈 때죠. 그래서 여기도 초반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락이 이어졌고,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 와중이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도 여기입니다. 이전에 여기 11월에서 하락이 여기까지 이어졌고, 이제 여기에서 뒤집힘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1월부터 우리가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까지도 정배율로 맞춰지지 않고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1월에 상승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서 쉽게 그냥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상승장 초입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상승장 초입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게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상승만 보고 이거 상승장 초입이다 라고 하는 건 설레발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상승장 초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승장 초입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상승장의 초입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표들이 잠깐만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상승장 초입입니다 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은 또 말 바꾸는 사람들은 잘못된 투자고 여러분들께 잘못된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애매했어요.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버텨주고 있고 추가 상승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의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지금 그래서 EME 리본은 주봉 캔들로 봤을 때 다시 정배율로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월봉 캔들로 보면은 지금 월봉 마감이 됐죠. 캔들상으로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캔들의 꼬리를 안 남기고 올라가는 경우는 솔직히 좀 드물어요. 이거는 강한 상승장일 때 이야기고, 보통은 캔들이 나오면 이전 월 캔들에 어느 정도는 꼬리를 남겨주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캔들 마감이 됐는데 보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이어질 때 꼬리는 어느 정도 남겨주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확률상입니다. 아까 말했던 확률입니다. 확률. 무조건 꼬리를 남긴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확률로 높은 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꼬리를 만들어주고 가는 게 좀 건강한 캔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꼬리를 좀 남기면 한 32K 아니면 30K까지도 우리는 꼬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를 좀 하자라는 거고, 무조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여기에서 올라가면 좋겠죠.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꼬리가 나와서 조정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번 말아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이게 아까 말했던 한 2시간 20분 뒤에 발표가 되는데, 자,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재무부에서 지금 이제 4분기에 지난 7월의 전망치 8,520억 달러보다 적은 7,76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채 가격, 지금 수익률, 금리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했죠. 자, 이 국채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음이라는 개념과 이제 나라에서 나중에 돈 줄게 이렇게 발급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용도가 높을까요? 안 갚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을 안 갚아줄 일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라고 하는 건데, 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될까? 코인에는 어떻게 될까? 투자 시장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안 좋죠. 왜 그러냐? 이렇게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안전적인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이게 수익률이 거의 지금 5%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위험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이게 이렇게까지 높아지면은 그냥 여기에 돈 넣어 놓으면은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고 수익은 이렇게 5%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요가 몰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증시와 투자 시장, 코인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지금 위험하다라고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을 알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4분기 발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4분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난 7월에는 8,52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좀 적게 차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7,760억 달러로 약 한 800억 달러가 줄어들었죠. 약 한 10%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줄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말씀드렸죠. 공급이 당연히 적어지면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겠죠. 그 부분은 우리에게 긍정적인데,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거는, 이래놓고 여기까진 좋았어요. 줄어든다라는 건 좋은데 내년에 또 이제 증가를 시킨대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또 8천억 달러, 8,160억 달러의 규모를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게, 저는 일단은 이 발표가 나왔어요. 일단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게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년에 다시 또 어차피 증가를 시킨다. 8,160억 달러를 올린다. 규모를 올린다라는 거죠. 그럼 또 시장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거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이번에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발표들이 되는 것들이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생각해보면 또 반대인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금리를 없앨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거, 이게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는 건 도이체 방크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긴축이 향후 1년간 경제 활동을 0.6포인트 줄일 정도고, 그리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3차례 올린 것과 같다라는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국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국채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 자체가 말했던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플레이션, 풀려있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나라에 풀려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긴축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안으로 당겨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국채가 이런 식으로 발행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국채의 수익률이 아까처럼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긴축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채 이렇게 발행하니까 국채 가격 싸고 그리고 수익률 높으니까 알아서 돈이 모이고 있지 않냐. 이거 금리 인상한 거와 같은 효과가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BNY 멜론 투자운용의 샤믹 다루스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원하는 긴축을 벌써 채권 시장에서 긴축을 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 긴축을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좀 더 신중해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금리 발표가 이런 식으로 동결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리면은 알아서 긴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시장이 대부분 동결 쪽에 힘이 쏠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불어서 일본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의 조지 곤칼브스 미국 매크로 수석 전략가가 연준이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국채에 외주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국채 시장에 외주 발주를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긴축을 건너뛸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했던 동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국채 시장입니다. 일단은 국채 발행은 이거만 요점으로 이제 빨리 정리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발표가 있는데 이전보다는 적게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내년에는 또 높게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틀어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죠. 이거 말 자체가 연준이 해야 되는 금리 인상을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국채 시장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좀 동결된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이런 확률은 좀 적을 건데 만약에 금리 동결 안 하고 한 단계 올리면 코인 바로 런쳐야 되는 거 이거 맞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팔아야 됩니다. 일단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고 지금 채권 시장에 오히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벌써 동결의 확정을 지었고 지금 여기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반영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9시 30분 이제 2시간 뒤입니다. 국채 발행 계획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좋은 얘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에서 미국 투자사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시내티 기반 투자사 HCM 웰스 어드바이저 부매니저인 본 켈러맨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고려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에서 3% 위험 선호 경향에 따라 최대 5%까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적당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탈중앙성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비트코인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머서 스트리트라는 재무설계사 라이언 퍼스도 비트코인이 최근 주식 그리고 채권 이런 투자 시장에서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증시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해지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비트코인만 투자라는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마이너스 0.77이고 마이너스 0.71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과 S&P와는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안 좋게 흘러갈 경우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커버링을 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이렇게 찍고 올리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고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카톡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구간에 채팅방을 참고하셔서 하나하나의 정보가 결국 투자 시장은 정보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속도로 빨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구간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있는 일정들 잘 소화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